이번에 자동화할 실습 시나리오는 1일 금융현황 보고입니다. 자동화 작업을 하기 전에 업무 절차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웹에서 금융현황을 검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로 전송합니다. 보고서에 작성할 내용은 오늘의 날짜, 코스피, 삼성 SDS 주가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업무 절차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금융현황 검색을 통해 보고서에 입력할 금융지수는 오늘의 코스피와 주가로 이는 웹에서 검색하여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현황 검색 프로세스는 코스피를 검색하는 태스크와 주가를 검색하는 태스크로 구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작성은 보고 양식 파일을 열어서 날짜와 코스피, 주가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것인데요.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는 하나의 태스크로 구현합니다. 마지막 메일 전송은 메일을 보내기 위해 로그인을 하고 작성한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여 발신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일 전송 프로세스도 하나의 태스크로 구현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화할 프로세스는 모두 4개의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각 태스크를 만들고 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자동화 프로세스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각 태스크명과 순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를 읽어오는 태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검색을 위한 업무 절차를 정의하고 업무 절차에 맞춰 플로우 차트를 구상합니다. 업무 절차는 구글을 열어서 코스피를 검색하고 코스피 지수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오픈앱 액티비티와 텍스트 인풋, get 텍스트 액티비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 태스크를 만듭니다. 태스크를 우클릭하여 태스크명과 설명을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웹사이트를 여는 방법은 오픈앱 액티비티로 웹 앱을 구동하는 방법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는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의 브라우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웹 오픈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픈앱을 사용하여 크롬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오픈앱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우측의 속성 창에서 커맨드에 크롬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은 따옴표 안에 앱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행 버튼을 눌러 크롬 앱이 잘 열리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크롬 앱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를 검색해 볼 텐데요. 코스피를 검색하기 전에 검색창이 잘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Wait Appear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검색어를 입력할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코스피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검색창을 타깃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우측 속성 창에서 인풋 텍스트 항목에 코스피를 입력하고 Done, 엔터에 true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검색어 입력과 동시에 엔터키를 입력하여 검색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계속해서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Run from Here를 선택하여 액티비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 실행이 완료되면 코스피 검색이 완료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완료 후 검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이브러리에서 Wait Appear 액티비티를 추가합니다. Wait Appear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클릭하여 검색 결과에서 조회되는 코스피를 타깃으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검색 결과 화면에서 코스피 값을 가져오기 위해 getText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getText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클릭하여 코스피 값을 읽어올 영역을 지정합니다. 읽어온 코스피 값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코스피라는 이름의 변수를 글로벌 타입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getText 액티비티 속성의 output result 부분에 해당 변수를 지정합니다. 또한 속성창의 액티비티에 있는 체크네임은 타깃의 네임 값에 있는 코스피 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코스피 값은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체크네임 값을 false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메시지 박스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하고 액티비티를 선택하여 나타나는 속성에서 인풋의 아규먼트 부분에 글로벌.코스피를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열려있는 크롬 앱을 모두 닫고 Run 버튼을 클릭하면 코스피 검색을 완료하고 메시지 박스에 최종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값 확인을 위해 추가했던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삭제하고 첫 번째 태스크를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주가를 읽어오는 두 번째 태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무 절차와 플로우 차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검색을 위해 열려있는 구글 웹사이트에서 삼성 SDS 스톡을 검색하고 주가를 읽어오면 되는데요. 이때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와 Wait Appear, getText 액티비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가 검색을 위해 새로운 창을 열 필요 없이 코스피 조회를 위해 열었던 크롬 앱을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처음에 열었던 크롬 앱에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신규로 변수를 생성합니다. 크롬이라는 글로벌 타입의 변수를 설정하고 오픈앱 액티비티 속성 영역에서 output PID 부분에 global.chrome을 지정합니다. 이제부터 열린 크롬 앱은 global.chrome이라는 변수로 호출되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가 검색을 위한 태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프로젝트 영역에서 태스크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New Task 팝업 창에서 태스크명과 설명을 입력하고 Create 버튼을 눌러 새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클릭하여 검색어를 넣을 영역을 타깃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의 속성 창에서 인덱스는 global.chrome, 인풋 텍스트는 삼성 SDS 스탁을 입력한 후 Done Enter 속성은 true로 설정합니다. 이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잘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getText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주가 값을 가지고 오기 전에
우선 웨이트 어피어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결과가 잘 조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왼쪽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웨이트 어피어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 내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 옆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삼성 SDS 부분을 타깃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getText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하고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주가 부분을 타깃으로 지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주가를 저장할 스탁이라는 글로벌 변수를 생성한 후 getText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속성 영역의 리절트 부분에 글로벌.스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체크 네임, 체크 밸류 및 체크 사이즈 속성은 모두 false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수행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우측 속성 영역에서 아규먼트를 글로벌.스탁으로 지정합니다. 자, 주가 값을 잘 가지고 오는지 실행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크롬에서 삼성 SDS 주가 검색을 완료하고 메시지 박스에서 최종 결과값을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값 확인을 위해 추가했던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삭제하고 주가 검색을 위한 태스크 작성을 완료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실습입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작성 태스크를 생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보고서 양식인데요. 상단에는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고 코스피는 글로벌.코스피를, 주가는 글로벌.스탁을 입력해 줍니다. 이때 코스피와 주가, 환율은 앞의 실습에서 결과로 얻은 변수값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오늘의 날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새로 구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 절차 정의와 플로우 차트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절차는 보고서에 입력할 내용을 정하고 보고서 파일을 열어서 작성한 뒤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고 이때 execute script activity와 open excel, write range, save excel activity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양식 파일은 일일 보고를 위해 매일 사용되는 파일이므로 리소스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를 우클릭한 후 Add Resources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보고서 양식 파일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새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왼쪽 프로젝트 영역에서 태스크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New Task 팝업 창에서 태스크명과 설명을 입력하고 Create 버튼을 눌러 새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이제 오늘의 날짜를 구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Execute Script Activity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 선택 후 우측 속성 영역에서 스크립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오늘의 날짜는 today라는 글로벌 변수를 생성하고 날짜 형식은 년도, 월, 일순으로 표기하므로 년도, 월, 일을 구하기 위해 각각 노멀 변수를 생성해 줍니다.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스크립트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여 스크립트를 저장합니다. 이어서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오늘의 날짜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하고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 속성 영역에서 아규먼트 부분에 글로벌.today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상단의 실행 버튼을 클릭해 태스크를 실행하여 오늘 날짜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늘 날짜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는 삭제합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값인 날짜와 코스피, 주가를 모두 구했으니 리소스에 있는 보고서 양식 파일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오픈 엑셀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속성 영역의 패스 부분에 리소스에 등록된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리소스로 등록한 파일을 열 때에는 global.resource.dir이라는 글로벌 변수 뒤에 확장자를 포함한 파일명을 붙여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오픈 엑셀 액티비티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Run to Here를 선택하여 현재까지 작성된 액티비티를 실행해 봅니다. 이제 보고서에 오늘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Write Range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속성 영역에서 데이터 어레이 부분에는 global.today를, 스타트 셀 부분에는 오늘 날짜가 쓰여질 셀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코스피 및 주가를 보고서에 입력하기 위해 Write Range 액티비티 2개를 추가합니다. 자, 이제 보고서에 입력된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Save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를 선택하고 속성 영역에서 저장할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해 줍니다. 파일명은 기존 보고서 양식 파일명에 오늘 날짜를 덧붙여 사용하며 오늘 날짜는 global.today 변수값을 활용합니다. 끝으로 저장된 엑셀 파일을 닫기 위해 Close Excel 액티비티를 추가합니다. 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태스크가 완료되었으니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태스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지정한 경로에 보고서 파일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습입니다. 이번에는 메일 전송 태스크를 생성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메일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업무 절차와 플로우 차트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절차는 메일에 로그인하여 메일 보내기 창을 열고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각 절차별로 웹 오픈, 텍스트 인풋, 클릭 액티비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일 보내기 태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스크를 우클릭하여 새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태스크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속성 영역에서 메일을 보내기 위한 웹사이트의 UR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단 툴바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브라우저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아이디를 입력하는 영역을 타깃 지정합니다.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선택하여 나타나는 속성 영역에서 인풋 텍스트 부분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할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캔버스에 연결한 후 패스워드를 입력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패스워드는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이므로 텍스트 인풋의 속성 영역에서 인풋 텍스트의 옵션 중 Secure를 선택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던 엔터 부분을 true로 설정합니다. 로그인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Run from here를 눌러 실행시켜 봅니다. 다음과 같이 로그인이 완료되면 첫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메일 화면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상단의 메일 메뉴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클릭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메일 메뉴를 타깃 지정합니다. 클릭 액티비티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Run from here를 클릭해 액티비티를 실행하여 메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일 화면까지 들어갔으니 이제 메일을 작성해 볼까요?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클릭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메일 화면에 있는 컴포즈 버튼을 타깃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메일 보내기 새 창이 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클릭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Run from here를 클릭합니다. 그럼 컴포즈 버튼이 클릭되고 메일을 보내기 위한 새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일을 보내기 위해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고 수신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제목 영역을 타깃 지정합니다. 그리고 우측 속성 영역에서 인풋 텍스트 부분에 입력하고자 하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제 메일의 본문을 입력해 볼까요? 앞서 메일 제목과 동일하게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활용하여 메일 본문을 타깃으로 지정하고 메일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수신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메일 제목 및 본문 입력과 동일하게 텍스트 인풋을 활용하여 수신인을 지정합니다. 액티비티 속성 영역에서 인풋 텍스트 부분에 수신인을 입력하고 Done Enter 부분을 true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기 위해서는 메일 작성 창에서 어태치먼트의 PC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데요. 클릭 액티비티를 활용하여 PC 버튼을 클릭하도록 영역을 지정합니다. 지금까지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한 후 Run from here를 클릭하여 액티비티를 실행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파일 첨부를 위한 팝업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하여 파일을 첨부해 보도록 할까요? 위에는 경로를 지정하고 아래에는 파일명과 확장자를 입력한 후 엔터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입력할 경로와 파일명, 확장자는 앞서 만든 보고서 작성 태스크에 Save Excel 액티비티에서 입력한 값을 그대로 설정하여 작성한 보고서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파일 경로와 파일명 두 군데의 입력 값을 설정하기 위해 두 개의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파일 경로를 입력할 영역을 지정해주고 액티비티 속성 영역 중 인풋 텍스트 부분에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파일명을 입력할 타깃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 텍스트 부분에 파일명과 확장자를 입력한 후 Done Enter 부분을 true로 설정합니다. 파일 첨부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팝업 창에 경로를 입력하는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하고
Run from here를 클릭하여 액티비티를 실행합니다. 그럼 파일 첨부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이 모두 작성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샌드 버튼을 눌러 메일을 발송해 보겠습니다. 클릭 액티비티를 활용하여 샌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샌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확인을 위한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끝으로 클릭 액티비티를 활용해 Yes 버튼을 클릭하여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지금까지 1일 금융현황 보고 업무의 모든 절차를 자동화하였습니다. 앞서 완성한 태스크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프로세스로 실행해 볼까요? 먼저 새 프로세스에서 스타트와 엔드노드 사이에 앞서 작성한 태스크를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툴바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전체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금융현황 검색, 보고서 작성, 메일 전송이 자동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